예, 안녕하십니까. 구주차 계량 경의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40분씩 그냥 쭉 했는데 학교에서 워크숍을 할 때 40분 하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20분짜리로 두 번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오늘 그 9주차에도 2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20분 하고 또 마지막 10주차에도 20분 하고 조금 쉬었다가 20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의사결정 남은데요. 디시전 추리라고 해가지고 통계학과 의사결정을 결합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유익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디에 와 있냐? 저희가 오늘 10장 의사결정 분석, decision making, analysis of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마지막이 예측 이론, forecasting theory죠. forecasting theor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폴트 CPM과 의사결정 나무가 상당히 어려운 여기 계량경의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선형계획법의 포뮬레이션과 그 심플렉스 메소드가 좀 어렵다고 하고 학생들이 두 번째는 의사결정 추리가 좀 어렵다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그 폴트 CPM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분석이란 경영학에서 보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결정인데요. 어떤 일을, 어떤 종업원들을 뽑아야 될 건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고 경영자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업 정책을 배당과 수익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수익을 이제 배당과 적립금, 내부 적립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신규 사업에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이런 의사결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사결정들을 정확하게 내려서 실패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사결정이 뭔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은 영어로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결정이 뭐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make a decision이죠. 그걸 꺾어서 decision making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체안들을 찾고 그리고 그 대체안들을 평가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 대체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란 뭐 인사관리에서 최고경영자 선임 문제, 생산관리에서 신규 생산 라인의 확충 문제, 그다음 마케팅에서 새로운 뭐 광고 매체 선택, 그다음에 재무관리에서 어떤 채권과 주식 발행의 문제, 그다음에 뭐 회계학에서 전반적인 경영 회계 결정을 위한 어떤 관리적인 도구의 활용, 이 관리학에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국제 경영에서 해외 진출, 다국적 생산 라인의 변화나 진출 라인의 변화, 경영점에서 정보 자원의 추가 투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의사결정 분석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1. 의사결정의 목표 수립,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대안의 개발, 어떤 안들이 있을 거다. 세 번째, 개발된 의사결정 대안들의 평가라고 최적으로 평가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여기 이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기 상황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 됐고 이 의사결정은 이제 계량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행동적인 심리학이나 정보경제학 쪽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행동적인 심리 경제를 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계량적으로 해서 계량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목표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의 최대화다. 투자 수익률의 최대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세 가지가 있다. 경기 상황이 지금 모르죠. 우리는 투자를 지금 해야 되니까 호경기가 올 수도 있고 불경기가 올 수도 있다. 호경기가 올 확률은 0.3,
불경기가 올릴 확률은 0.7, 합해서 1입니다. 이 경기 예측은 어떻게 하냐? 이건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년 내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 경제신문에 보시면 많이 나오죠. 내년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100명의 전문가에도 물어봤더니 30명이 호경기를 예측하고 70명이 불경기를 예측한다. 이렇게 됩니다. 호경기가 0.3이고 불경기가 0.7이 될 겁니다. 그럼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 채권에 투자를 하면 호경기에는 4%의 수익률 내고 불경기에는 3%. 주식은 8% 마이너스 2%. 부동산은 6% 1%. 이럴 경우에 어떤 안이 제일 좋을 것이냐. 확률은 뭐냐.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다. 수학적인 개념부터 좀 말씀드리면 채권이 호경기가 발생할 수익, 호경기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호경기의 어떤 페이오프, 이득 더하기 불경기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불경기에 생길 예상된 이득을 합한 것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채권의 경우에는 0.3 곱하기 4 더하기 0.7 곱하기 3 이걸 뭐 바꿔서 상관없습니다. 4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7 이 채권의 수익률. 주식은 8 곱하기 0.3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7 부동산은 6 곱하기 0.3 더하기 1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가장 결정된 계산을 하고 나서 가장 큰 기대값이 나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대값이 동일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아무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죠. equally attractive한 거니까 동일한 거니까 이 세 개를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채권은 3.3이죠. 1.2 더하기 2.1이니까 3.3. 주식은 채권은 3.3. 주식은 2.4 빼기 1.4니까 1이죠. 주식은 1. 채권은 3.3, 주식은 1. 부동산은 1.8 더하기 0.6이니까 2.5. 3.3, 1, 2.5. 그럼 어느 게 제일 높습니까? 채권이죠. 그럼 우리는 채권을 선택하다.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 상황에서 이게 왜 위험 상황이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이럴 확률, 이 호경기하고 불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면은 이게 둘 중 하나일 텐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위험에서 어떤 확률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라고 한다. 위험에서는 호경기가 될 수도 있고 불경기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3.3, 주식은 1.0, 부동산은 2.5.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채권이죠. 대안별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대면 됩니다. 완전 정보의 가치.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요거 지금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의사결정하고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정보가 주어질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이게 어떻게 계산했을까? 4.5가 나왔어요. 아까 채권이 3.3으로 제일 높았죠. 근데 여기서 완전 정보가 주어질 기대 수익률은 여기서 4.5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완전 정보라는 얘기는 호경기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 호경기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됩니까? 주식. 호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면 주식. 그래서 0.3 곱하기 8. 그 다음에 불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다. 그러면 채권을 골라야죠. 그래서 3 곱하기 0.7. 그래서 완전 정보라는 거는 완전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주식 8 곱하기 0.3이니까 2.4 더하기 3 곱하기 0.7이니까 2.1 더하기 4.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4.5. 기대값 3.3과 1.2 차이가 남. 1.2% 수익의 차이가 완전 정보의 가치.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요건 계산하고 요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수학적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각각 감안해서 계산하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그래서 4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7. 그렇게 채권 투자 수익률. 주식의 투자 수익률 8 곱하기 0.3 더하기 주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0.7. 그래서 나오고 부동산도 6 곱하기 0.3 더하기 1 곱하기 0.7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즈너블한 디시전 메이커,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채권이 3.3으로 되겠죠. 주식과 부동산은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3.3이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우리가 신이라고 치면 확실하게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예,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Decision Making under Perfect Information. PI라죠. Perfect Information.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현재 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보다 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 정보란 뭘 말하냐? 완전 정보란 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를 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정보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100%의 확률로 알고 있는 경우. 100%의 확률로 알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혹용기가 발생할 것이 100%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하겠냐. 채권이 4%고 주식이 8%고 부동산이 6%다. 그럼 뭘 골라야 됩니까? 가장 높은 주식을 골라야죠. 8%. 그런데 그 발생 확률은 0.3이잖아요. 8 곱하기 0.3. 그 다음에 불경기가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 그러면 3을 골라야겠죠. 근데 그 발생하는 0.7이요. 따라서 완전 정보의 의사결정의 기대값은 8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7. 이게 4.5입니다. 그렇죠? 그럼 3.3%와 1.2% 차이가 난다. 1.2% 수익의 가치가 완전 정보의 가치.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3.3%의 이득을 예측할 수 있는데 완전한 정보를 가지면 4.5의 이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구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3.3에서 4.5까지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그럼 정보를 구할 때는 값이 드냐 아니냐? 들립니다. 정보를 구하는데 값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걸 제가 나머지 한 8분 동안 간략하게 의사결정 나무의 요 결론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 정보의 베이지안 통계학을 써가지고 정보의 확률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요 표를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요 표를 일단 머릿속에 놓으시죠. 시험 문제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이 중요한 걸 요걸 전반부에 이해를 하시고 나면 후반부는 쉬워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혹용기 예측, 불경기 예측, 예측 결과 활용, 예측 결과를 활용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측 결과를 활용하지 않음, 예측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게 밑에 거죠. 3.3, 1.0, 2.5 그게 뭡니까? 이거죠. 3.3, 1.0, 2.5 3.3, 1.0, 2.5 그게 요겁니다. 예측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은 요 밑에 있겠죠. 2, 3, 4, 4가 4가 돼서 4에서 보면 채권이 3.3, 주식이 1.0, 부동산이 2.5. 그래서 3.3, 1.0, 2.5라는 형태로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3.3, 1.0, 2.5를 계산한 겁니다. 됐어요. 요건 됐고 예측 결과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혹용기가 올지 혹용기가 완전하게 온다고 하면 주식을 고르고 불경기가 완전하게 온다고 하면 채권을 골라가지고 혹용기, 불경기 완전하게 오면 4.5라는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건 신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용기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혹용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위로 가는 겁니다. 예측 결과 활용. 밑에는 예측 결과 활용하지 않은 거고 위에는 예측 결과 활용하는데 예측 결과 활용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냐. 3.38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3.38.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3.3인데 예측 결과 활용하면 3.38. 완전 정보 4.5.
그래서 3.38이면 3.3보다 0.08이 늘은 거죠. 늘은 거죠. 근데 정보를 구하는 데에서 0.01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0.08이니까 우리 8배 이득이 있는 거죠. 근데 정보를 구하는데 비용이 0.1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고. 예측 결과 활용할 때 3.38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이거 답을 요 3.38을 구하는 겁니다. 요 3.38이 어떻게 나왔느냐. 위로 가시면 호경기 예측이고 밑으로 가시면 불경기 예측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전문가들이 호경기와 불경기를 0.32하고 0.68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현재는 호경기가 0.4이고 불경기가 0.7인데 호경기가 올 확률이 얼마, 불경기가 올 확률이 요거에 대해서 변화를 줘가지고 호경기가 0.32가 되고 불경기가 0.68이 되면은 이 값이 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문가들 예측이고 그 전문가들 예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영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호경기가 원래 0.3이고 불경기가 0.7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을 저희가 추가를 해보니까 호경기는 0.3이고 불경기는 0.68로 변했습니다. 현재 정보가 변한 상황이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변하면 값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32하고 호경기 예측이 0.3이고 불경기 0.68이 되었고 2, 3으로 가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을 예측을 해봤더니 채권은 3.5, 주식은 3.62, 부동산은 3.8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가장 높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불경기 예측했을 때는 채권이 3.17이고 주식이 마이너스 0.23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1.88이었죠. 그럼 채권이 높았죠. 따라서 호경기 예측의 확률이 0.3에서 0.32로 변했죠. 0.32. 그 다음에 3.8125도 변했죠. 원래는 그게 3.8125가 아니고 2.5였는데 메이트 보시면 2.5였는데 그게 3.812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8125로 올라갔고 따라서 호경기일 때는 부동산 3.8125를 고르고 불경기일 때는 채권 3.1765 채권이 원래는 3이었는데 3.1765로 떨어졌죠. 다시 말해서 호경기하고 불경기가 확률이 변해가면서 여기 선이 있죠. 선 2하고 7. 2하고 7로 됐을 때 3.8125가 나왔는데 4하고 13을 보면 2.5였습니다. 2.5에서 3.81로 부동산의 값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값이 변한 겁니다. 그거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변했을까? 그 다음에 불경기 채권의 값. 원래 얘는 채권이 3.3이었는데 불경기 채권이 떨어졌죠. 3.17로. 그러니까 3.3에서 8과 4에서 12를 비교했어요. 3에서 8과 4에서 12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2에서 7과 4에서 13을 비교하시고 3에서 8과 4에서 11을 비교하면 뭔가 숫자가 변했죠. 그 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하여튼 변한 거는 다음 부분에 하고 또 다음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설명하고 그러면 여기 1에 보면 3.38이 나왔는데 아까는 3.3이었는데 0.08이 는 이유는 이렇게 된 겁니다. 호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0.32 그래서 0.32 곱하기 부동산 3.8126인가 그 0.32 곱하기 3.8126 이렇게 해서 그 더하기 불경기 0.68 곱하기 채권 3.1765 그렇게 해서 그걸 더하면 3.38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다음 이제 수업에서 동영상 수업에서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지금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대안들의 예상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최저가는 구하고, 완전 정보의 의사결정의 최저가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각각을 구하면 완전 정보일 때는 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이 기대치가. 그러면 불완전 정보를 우리가 또 추가적인 추가 정보를 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위험 상황보다는 값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값이 올라가는 걸 왜 올라가는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